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올포디어스 김란 대표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원전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6 계약 논란에 급락했던 원전주, 장기적으로는 미국 진출에 좋다는 분석에 분위기 역전입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작법인 논의 예정 소식도 전해지는데 원전주 제2의 마스카만큼의 파급력이 나올까요? 네, 자막에도 박앤세일 끝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화요일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어제장에서도 추가로 하락세가 이어졌었는데 과도한 우려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 진출에 좋을 것이다. 지금 대통령의 원전 세일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슈까지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반등의 의미를 제2의 마스카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웨스팅하우스하고 그때 올해 1월이었던가요? 웨스팅하우스의 입을 다물게 했던 그 계약의 내용이 뭐였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었는데 예. 사실 이게 비밀 조항이었는데 이번에 드러났어요. 대통령의 방미 회담 전에 이 내용이 드러난 이유가 일단은 조금 의심스럽기는 하고 이번에 이제 사절단이 미국으로 먼저 갔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출신의 산업부 장관하고 그리고 원전산업정책국장이 이번에 같이 따라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선 과장까지 이제 함께 가면서 아마 말씀 주셨던 마스카 프로젝트와 관련한 얘기들이 왕왕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그런 것을 이제 빌미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이제 올라선 계기가 이제 그쪽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누군가는 블랙 먼데이를 외칠 때 사실은 블랙 프라이데이였던 거죠. 7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주가가 5만 원대에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 부분은 한전과 한수원과 같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설계나 그리고 운전 쪽에 관련된 기업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과 같은 시공 파트하고는 조금 나눠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한전,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뭐 미국, 일본, 영국 이런 지역 쪽에는 입찰을 일단 못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수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SMR 쪽으로 우리는 이제 주력으로 하겠다. 이게 앞으로 맞거든요. 어쨌든 수주에 참여를 못하게 되니까.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뭐 마스카도 있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인이 있어요. 지금 불가리아 원전 수주 관련해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현대건설이 둘이 손잡고 컨소시엄 형태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한전하고 한수원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유럽 쪽에서 수주전에 참여를 할 때 만약에 입찰에 성공을 했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설계 시공 능력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거를 턴키로 받아서 하청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시공 파트는 전혀 타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걱정 없다 얘기를 주신 만큼 살짝 이제 주가가 무너진 게 아니냐 걱정이 됐었는데 오늘 크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만큼 다시 한번 이제 추세 돌릴 수 있을지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봐주신다면요? 네, 한동안 좀 횡보세를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요, 미국의 어떤 보안 이슈, 안보 이슈가 있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한때 좀 출렁였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직후에 회복을 하더니 무섭게 치솟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너무 주가가 이제 경계감이 있었었죠. 계속된 횡보세를 보이다가 균형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61선 부근 조정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담고 싶었다면 61선 부근에서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아마 매물들이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7만 원권까지 그 매물들이 한 차례 좀
떨어져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새로운 그 매수세가 지금 동원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금 한 차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재료가 없다면 단순히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기술적 반등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 쪽으로부터의 그런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쪽에서 만약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들이 나오고 나서 뭐 AI 관련주에 대한 지금은 약간 또 경계감이 있는데 미국 시장으로부터의 어떤 그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면요. 뭐 SMR, 뉴스케일 파워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면 또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좋은 재료들, 확실한 재료까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 박스권까지도 뚫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뉴스들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공급 과잉으로 고비에 몰렸던 석유화학 업계에 자구책 마련 요구와 동시에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 석유화학주가 장 초반부터 강세죠. 구조 개편에 시동이 걸린 만큼 관련주의 시세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일까요? 네, 그동안 중국발 공급 과잉 때문에 좀 고지에 몰려 있었는데 이제 구조 개편부터 해서 정부 쪽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두 가지 확실한 재료가 좀 밀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늘 뭐 롯데케미칼부터 해서 쭉쭉쭉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거 단기적인 재료일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확실하게 주가가 턴한다라고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확실하게 턴한다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은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조금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 거의 다 지금 산소호흡기 끼고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종전 수혜주입니다. 숨겨져 있는 종전 수혜주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프타가 이제 주요 원료인데 생산 단가의 90%를 차지하는 나프타. 중국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게요. 중국은요, 러시아산, 이란산 정말 싼 이 납사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에틸렌이라든지 프로필렌 뽑아내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에 2011년쯤 갔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그 납사가 어디였냐면 러시아산이었어요. 우리도 러시아산 가지고 쓰면서 가격 경쟁을 벌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23년부터 아예 못 쓰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체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도 비싼 거 말고 러시아산 나프타를 수입할 수만 있다면 그나마 조금 중국하고 가격 경쟁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정말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이 해결이 된다면 이 러시아산 나프타를 재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히려 롯데케미칼이나 뭐 필두로 하는 석유화학 업체들의 주가 반등을, 본격적인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계속해서 뭐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뭐 스페셜티라든지 고부가 가치 제품군을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변화하면서 부분 사업부에서는 또 흑자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주가가 조금씩 기술적 반등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이번 들어서서 마련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일단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차츰차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뉴스들 나온다면 숨겨진 또 종전 수혜주이니만큼 더 추세적인 반등까지도 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해보려고 딱 차트를 놓고 보면, 매물대가 태산처럼 두껍게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갈 수 있을까 고민은 되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 있나요, 지금 구간? 뭔가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렇게까지는 약간 좀 위험할 수가 있죠.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얼마든지 주가가 계속해서 추세 하락을 보이는 기업들은요,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격대를 무너뜨리고 계속 신저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토픽을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을 사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55,000원에서 6,000원 선 정도로 보여지는데, 물론 여기를 완전히 믿을 것은 아닙니다만 여타 다른 석유화학 업체들보다 조금 안심이 되는 건 뭐냐면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동성을 확보를 할 때도 롯데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들을 지금 털어내면서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좀 성장 동력에서 좀 멀어져 있는 자산들은 또 발빠르게 좀 사업들을 정리를 하면서 고부가 가치 제품군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앞장서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을 조금 관심 있게 들여다보자. 다만 최근에 좀 매물대, 고점 매물대가 7만 원권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를 오늘 한번 트라이를 했어요. 거래량 네. 동반해서 트라이 했기 때문에 다시금 여기를 도전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6천 원권에서 좀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짧게 6만 1천 원권, 직전 저점보다 약간 더 올려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역시나 직전 고점이 7만 8천 원권에 자리하고 있는데 소폭 낮게 잡아서 7만 한 6천 원권. 이 정도라면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수익을 내볼 수 있는 구간 정도는 충분히 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력한 하방 경직성도 보여주고 있고 보유 자산이 뛰어난 롯데케미칼 말씀해 주셨어요. 6만 6천 원권에서 한번 담아봐서 목표 주가는 7만 6천 원, 손절가는 6만 1천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AS도 하나 받아볼 텐데요. 8월 6일에 말씀해 주셨던 JYP 엔터요. 지금까지 최고가 기준 상승률 13%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한번 또 크게 밀렸다가 다시 또 자리는 지켜내고 있는데 하반기 실적 모멘텀 기대가 크잖아요. 여기서 계속 주목해서 더 높은 자리까지 노려도 괜찮을까요? 여타 다른 엔터 업체들하고 비슷한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뭐 순위는 나오겠지만 제가 처음에 주목을 했던 건 JYP 엔터테인먼트가 다른 대형 엔터사들 대비해서 주가가 생각보다 바닥권에서 별로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점. 이제 그 점에 이제 주목을 했는데요. 실적을 속일 수는 없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건데, 아마 요새 이제 시장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재편화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올라갈 자리만 이제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긍정적인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올포디어스 김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목요일장 마무리하는 전략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